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줄 김미성 앵커님 아니죠?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저희 파트너신 김기성 앵커님의 이름이 배가지고 네, 장유진 캐스터 오늘 또 좋은 흐름 좀 가져갔잖아요. 어제와 맞습니다. 다른 흐름이라서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 흐름부터 볼까요? 네, 바로 맵과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선 나스닥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듯이 아무래도 기술주의 좀 강세, 약진을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지금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까지도 모두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소비순환재와 테크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각각 1% 넘는 평균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산업 섹터도 간밤에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요. 11개 섹터 중에서 5개의 섹터가 평균 1%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지금 약보합권에 머문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총 10개의 섹터가 상승 마감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주간도 좀 살펴볼까요? 네, 금요일인 만큼 한 주간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순환재가 가장 큰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역시 테슬라의 힘이 좀 그렇죠. 강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상단에 자리하면서 한 주간 2% 가까이 평균 상승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필수 소비재와 기술주가 한 주간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SNS 기업들의 타격을 막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한 주간 가장 약한 섹터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지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색과 지금 장유진 캐스터가 입은 스커트의 컬러가 그럼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네, 지금 금요일인 만큼 또 한 주간의 섹터 흐름을 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한 달 동안 우리 또 S&P 500을 비롯한 또 나스닥을 이끌고 간 게 바로 기술주가 아닐까 싶은데 한 달 동안의 섹터별 흐름도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한 달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시면요. 기술주랑 에너지가 가장 강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 거의 평균 8%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에너지 섹터도 최근에 장기적인 유가 강세 속에서 거의 역시 8% 가까이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소비순환재 역시 7% 넘는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부동산과 기초소재 그리고 산업 섹터까지 한 달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지금 최하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를 살펴보시면 필수 소비재 역시 2% 넘게 상승한 흐름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전반적으로 그렇죠. 모든 섹터가 상승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애널리스트의 종목 분석을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한 달간의 섹터별 흐름처럼 부동산, 그다음에 원자재 그리고 산업 섹터가 지금 아직은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종목별로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뉴욕 증시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실적 발표를 한 기업 바로 아마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마존과 애플이 정규장에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 좀 지금까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네, 투자 시에 그렇죠.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우선 정규장에서는 1%대의 상승불을 켜내면서 3,44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한 또 애플도 정규장에서 좋은 흐름 가져갔는데요. 우선 정규장의 종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2%대의 상승불 켜내면서 15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스닥의 상승세를 애플과 아마존이 조금 주도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네. 아무래도 시간의 거래의 추이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아마존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마존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조금은 투자자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6.12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거의 9달러에 근접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매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1%가량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좀 실적을 발표를 해왔는데요. 여기에 지금 살펴보시면 정규장에선 초록불 켰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4% 넘게 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애플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애플은 어땠을까요? 네, 정말
이렇게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약간 마감 후에. 네, 굉장히 유감스러운 마음인데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역시 애플도 3%대의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6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조금은 시장을 아쉽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전일장에서 살펴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하고 탄력받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시총이 애플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심지어 애플이 현재 지금 약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앞으로 이 시총 순위 싸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 면적도 이제 점점 좀 변화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죠.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전일보다 0.36% 정도 상승을 했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일장에 크게 상승한 탓인지 이번 정규장에서는 소폭의 오름세만을 더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32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또 페이스북도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주신 소식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사명을 바꾸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메타. 네.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 의지가 12월부터는 좀 더 강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티커 명도 변경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티커 자체에도 메타버스가 잘 지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 MVRS로 변경된다고 하니까요. 후에 12월에 이제 투자 시에 혹시 깜짝 놀라지 않으시게 네.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FB가 어디 갔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처음에 하이브가 이름을 이제 회사명을 바꾸게 됐을 때 종목명이 바뀌고 나서 다들 한참 찾으셨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로 바뀌었어요라고 말씀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페이스북도 이제는 티커명이 메타버스의 약자처럼 MVRS로 변경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저희가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페이스북에 이어서 넷플릭스의 주가도 좀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OTT 관련한 주들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네, 지금 종목별로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넷플릭스는 정말 이제 거의 지겨울 정도로 그렇죠. 계속해서 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오징어 게임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지금 1%대 강세 속에 정규장 거래, 종가는 674달러 선에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는 678달러 선까지 치솟으면서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디즈니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디즈니는 간밤에 지금 소폭의 오름세 강보합권에서 머무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넷플릭스와 비교했을 때는 최근에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16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또 이제 다음 달이죠. 네, 그렇죠. 디즈니 11월 플러스. 12일에 국내 디즈니 플러스가 도입되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도 계속해서 또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국내 관련주들도 소식 함께 앞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초쯤에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까지 살펴봤고요. OTT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 밖에도 우리 또 요즘에 가장 핫하죠. 또 트위터에 대한 소식도 있었죠? 네, 트위터는 저희가 최근에 뭐 장연구소에서 CEO의 어떤 비트코인 강세 네, 발언, 뭐 맞아요. 이런 것들, 하이퍼 인플레이션 관련 발언 등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또 화제 인물 캐시우드가 트위터 쪽에 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청개구리 전략이다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강세를 보인 테슬라를 매도하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트위터와 스냅 그리고 로빈후드를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트위터랑 스냅을 비롯해서 SNS 기업들의 소식을 살펴보시면 스냅이 굉장히 아쉬운 실적 그리고 네. 광고 수익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을 발표하고 나서 한때 주가가 거의 25% 가까이 떨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불과 지난주의 소식이고요. 이게 나머지 SNS 기업들에도 좀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지금 이번에 캐시우드가 SNS 기업들을 담아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뭔가 있나? 라는 그러게요. 호기심이 네. 조금 자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위터는 간밤에 1% 가까이 빠지면서 정규장 종가 54달러 선에 형성했습니다. 네, 트위터까지 살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캐시우드가 굉장히 저는 스마트하게 느껴지는 게 이제 고가의 행진을 계속해왔던 것에 주식을 팔고 이제 다시 현금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다시 재투자한다. 이런 흐름들은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캐시우드가 있다고 해서 막 따라가는 거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또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우리 자동차 관련주가 아닐까 싶은데 그중에서도 유난히 녹색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주는 계속해서 실적대로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1000슬라를 돌파하고 나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3%대 탄력을 받으면서 107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정말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간밤에는 포드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포드가 9% 가까이 상승하면서 1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드는 전일장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탄력받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간밤에 정규장까지 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아쉬운 실적을 발표한 제너럴 모터스는 이번 정규장에서는 약보합권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오늘 간밤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단연 포드가 될 것 같습니다. 9% 가까이 되는 주가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포드에 이어서 GM의 주가까지 확인을 좀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살펴볼 종목,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던 바로 이베이죠. 맞습니다. 지금 아마존 아래에 빨간불이 선명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베이는 6% 넘게 빠지면서 7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베이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증가했지만 당기 순이익은 감소했다. 전년 대비 60%가량 감소했다라는 실적을 보고해 왔습니다. 여기에 또한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한 것이 가장 좀 크게 주가에 작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조금 아쉬움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베이까지 살펴봤고요. 밑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네요. 1.59% 상승하면서 3,446 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살펴볼 종목, 아무래도 스타벅스 이쪽 식음료 쪽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타벅스는 어떤 흐름을 가져갔을까요? 네, 최근에 저희가 뭐 인플레나 네. 인명난 관련해서 지금 소비재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스타벅스 역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금 정규장에서는 소폭의 내림세를 가져갔는데요. 스타벅스의 시간외 거래 추이를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시간외에서는 어떤 흐름을 가져갔을까요? 더 네, 빠졌네요. 역시 시간외에서 지금 낙폭을 더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출만 살펴보시면 북미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했다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잘 됐는데 중국에서는 매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합산했더니 전 세계 매출 증가폭이 17%로 예상치인 19%를 조금 하회하는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그래서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조금 아쉬워하는 눈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스타벅스 아쉬운 매출 감소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장 마감 후에 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스타벅스와 함께 또 맥도날드 주가도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는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네, 맥도날드는 호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대 상승불을 켜내면서 정규장 거래를 245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앞서 오늘 또 오프닝에서도 네. 가격 인상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가격을 인상했을 때 계속해서 고객들이 높은 충성도를 보여온 만큼 이 가격 인상이 앞으로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5,900원 하는 맥도날드의 가격, 빅맥이죠. 빅맥 가격을 얼마 정도 올릴까? 10% 올리면 어느 정도 될까라고 제가 아까 피디님하고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5,900원에서 아마 6,900원까지는 좀 무리고 한 6,500원 정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또 우리 물가 상승률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또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하는 것 중에 머크가 또 유난히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머크는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6%대 탄력 받으면서 정규장 거래 86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머크의 실적 살펴보시면 우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상향해서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탄력받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선 주당 순이익은 1.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매출은 132억 달러로 밝혀졌는데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라는 실적을 보고해 왔습니다. 네, 머크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어제 주인공은 포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드와 머크에 이어서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게 바로 마스터카드입니다. 마스터카드 주가도 확인해 주시죠. 네, 마스터카드는 사실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을 그러네요. 보였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적은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죠? 맞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가이던스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이렇게 분석되면서 주가가 조금 등락을 오가다가 결국은 내림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스터카드 앞으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부분도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서 사회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결제 지출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증가세는 유지될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그 증가세가 조금은 보수적일 수 있다. 이런 가이던스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네. 마스터카드는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결제 지출 장기적 증가세 저도 한 표 던집니다. 제가 마스터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어서 비자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볼까요? 비자는 또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비자 역시 경영진의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이다라고 네. 분석이 되면서 RBC에서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을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를 조금 하향했는데요. 297달러에서 284달러로 하향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결제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흐름을 가져갔지만 페이팔이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반등하는 그런 흐름 그랬네요. 보였습니다. 네, 핀터레스트 인수설 관련해서 일을 마무리 짓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듯 하더니 전일장에서는 좀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간밤에는 0.8%대 오름세 기록하며 23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주요 은행주들도 초록불을 다시 켜냈습니다. 네, 간밤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국채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네, 금리와 관련해서 은행주들 좋은 흐름 가져갔는데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우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JP모건 나란히 1.5%대의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규장 거래 47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여기에 JP모건도 함께 상승불을 켜내면서 17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에는 웰스파고가 좀 더 탄력받는 흐름을 그랬네요. 보여줬는데요. 2.62% 오름세 속에 51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